아, 숨마쿨라우드의 확률과 통계 대단원 문제를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왔는데요. 1학년 3명, 2학년 4명 원탁에 둘러왔는데 1학년 학생들끼리 이웃하여 앉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 좀 구하여라. 그러니까 결국 1학년 이웃금지네.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원탁에 누구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2학년부터 배치한다는 거예요. 2학년이요. 그럼 2학년을 배치하는 방법은 원수연에 앉히다 보니까 2학년 4명이요. 4-1 팩토리알 거기에 곱하기 1학년이 앉는데 2학년 사이사이에 오면 되고 2학년을 먼저 앉았으면 이제 원수연은 깨진 거죠. 그래서 직순열 처리하시는데 동그라미 4자리 중 1학년이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하고 3자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배열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3 팩토리알을 곱하시면 요 자체가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6이요.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완료해 주시면 144요. 네. 2번 문항 볼게요. 2번 문항. 지금 8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리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8개의 자리가 있어요. 여덟 명의 사람을 이 8자리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원순열이 아니에요. 원순열이 아니라는 이유는 원래 원순열의 기본 컨셉은 8팩토리알을 쭉 나열하신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데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서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1이요. 그래서 8팩 자체가 답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리라고 하였을 때 우리 이 8자리는 다 서로 구분이 가능한 자리라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스의 인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8개의 자리는 다 구분이 가능한 자리니까 8 곱하기 보스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을 배열하는 방법 7팩토리알이다. 네. 요 모양 자체는 우리가 배워왔었던 원순열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가볍게 8팩으로 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3번이요. 3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합동인 삼각형 5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동인 삼각형 5개에 관해서 지금 오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그림은 믿지 마시고 5개의 삼각형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림은 믿지 마시고. 근데 나한테는 지금 서로 다른 n가지의 색 중 5가지를 골라 여기에 칠하는 방법의 수가 정확하게 1344개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5개가 구분할 수 없는 자리다 보니까 이 5개의 자리들은 원순열 처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n개의 색 중에서 몇 개의 색을 뽑아요? 5개의 색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 칠할 거라는 거죠. 얘네들은 구분할 수 없는 자리니까 5-1팩이요. 네, 요 자체의 값이 여러분한테 134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만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시면 되는데 4팩은 24요. 그럼 n 컨비네이션 5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56이 나와야 돼요.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은 뭐다?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지만 n의 값은 8입니다. 8 컨비네이션 5는 8 컨비네이션 3이요. 그래서 56까지요. 네,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번. 4번 문항을 보시면 5개의 숫자 1, 2, 3, 4, 5
가 있고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다고요? 4개를 뽑는데요. 중복 허락해서 4개.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4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요, 나보고 구하라는 건 24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4개 뽑는다니까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2, 4 요렇게 여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 5가지요. 그래서 5의 2승 1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5가지. 두 번째 2, 5 땡땡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5의 제곱이요. 세 번째요, 이젠 1000의 자리에 숫자가 2가 오는 경우는 다 세었으니 1000의 자리에 3이 오는 경우를 세봅시다. 그러면 얘는 5의 몇 승가지요? 3승가지요. 네 번째 1000의 자리가 4일 때 5의 3승가지. 다섯 번째 1000의 자리가 5일 때요. 마찬가지로 5의 3승. 얘네들은 중복이 없으니까 5가지의 경우를 다 더해주시면 답이겠죠. 네, 이렇게 더해지는 값은 50 더하기 375 그래서 425가지요.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문항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 A, B, C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4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 할 때 문자 A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 좀 구하여라. 두 번 이상. 그러면 A가 문자가 총 2개가 올 수도 있고 3개가 올 수도 있고 4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2번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A가 2번 쓰이는 거. 1열 배열이니까 자리의 구분이 있어요. 즉 순서상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때 A가 2번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봅시다. 이 4개의 자리, 구분되는 4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합니다. 4 콤비네이션이요. 여기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들의 배열은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 A라는 문자는 구분이 가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4 자리 중 A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고 나면 남은 2자리가 있을 텐데 이 2자리는 A를 제외한 어떤 문자로만 구성해야 되는 거지? B 또는 C라는 문자로만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B와 C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여기도 B와 C로 채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2의 2승가지요. 얘를 계산하시면 24가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A가 3번 쓰이는 경우요. 그러면 A가 들어갈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합시다. 그럼 4 콤비네이션 3이요. 이렇게 A가 들어갈 자리 3자리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마찬가지로 A끼리는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의 배열을 신경 쓰지 않고요. 남은 한 자리에는 B 또는 C로 구성해야 되니까 곱하기 몇이요? 2요. 이렇게 나오는 거 8가지요. 세 번째 A가 4번 쓰이는 경우요. A가 4번 쓰이는 경우는 요렇게 그냥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24 더하기 8 더하기 하나요. 그래서 답은 몇 가지? 33가지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세기가 만약에 귀찮은 사항이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사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세기가 귀찮아서요. 그냥 전체 경우에서 A가 2번 이상 쓰이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나는 A가 한 번 이하로 쓰이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라고 불리는 것은 중복을 허락하여 네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3의 4승이요. 거기서 빼기요. A가 한 번 이하요. 첫 번째, A가 한 번 쓰이는 경우요. 그러면 네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해 주세요. 4 컴비네이션 1 곱하기 나머지 세 자리는 B와 C로만 구성되어야 되다 보니까 B 또는 C 그렇게 2의 몇 승가지요? 3승가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 32가지요. 두 번째요. A가 0번 쓰이는 경우요. A가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A가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라는 건 모든 네 자리가 B와 C로만 구성되어야 돼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몇 가지? 2의 4승가지. 그렇게 나오면 16가지요. 우리 둘이 더하면 48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3의 4승에서 48가지를 뺀 거. 이것이 답이죠. 그래서 81 빼기 48. 그렇게 되면 똑같이 33가지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직접 세기가 만약에 귀찮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할 수 있다? 여사건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6번 문항 보도록 하죠. 6번. 6번 문항을 보시면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림을 그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정의역과 지금 공역의 상태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요. 0을 제외한 정수. 전체 6가지, 원소의 개수가 6가지인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이 집합의 속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가라는 조건을 볼게요. 가 fx 더하기 f-x요. 얘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x가 0보다 크다면 fx도 0보다 크다. 즉 양수인 입력에 관해서는 1, 2, 3에 관한 입력에 관해서는 그 결과값도 모여야 된다는 거지. 양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여기 입력이 양수인 1, 2, 3에 관해서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치 함수값 자체가 양수여야 되니 똑같이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중에서 가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 경우를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조건에 있어서.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요. 선생님이 표를 그리겠습니다. fx에 대한 함수값과 f-x에 대한 함수값이요. 케이스를 바이 가조건에 있어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직접 한번 세고 싶어요. 물론 선생님이 기준을 잡는 것은 fx에 대한 함수값 여기에 있어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즉 선생님은 양수인 이 부분에 관해서만 기준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요. fx 함수값이 1일 때는 둘이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값이 1이 되려면 얘의 값은 0이 나오면 돼요. 1 더하기 0은 1. 근데 0은 있어요 없어요? 공역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2이면 돼요.
그리고 다시 2일 때는 나 마이너스 1이어도 되네요. 그럼 우리 둘이 더하면 1이요. 그리고 2일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일 때도 됩니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 절대값을 씌우면 1. 네. 그리고 또 양수인 값에 관해서 이제 3이요. 3일 때는 나의 값이 모이면 됩니까? 마이너스 2면 돼요. 마이너스 4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냐? 4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구체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1에만 주목해 볼래? 1에만.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양수의 입력에 관해서 양수만 선택해야 되니까 1이 뭐를 선택하였을 때는 1을 선택하였을 때는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요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경우야. 두 번째 1이 2를 선택하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은 누구?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1이 내가 2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는 누구를 선택해도 되냐면 마이너스 3을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경우라는 거지. 네 번째 경우는 1이 누구를 선택해도 돼? 3을 선택해도 돼. 그때 마이너스 1은 누구? 마이너스 2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1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가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이 값은 첫 번째 경우 1이 2를 선택했을 땐 마이너스 2, 1이 2를 선택하였을 때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것이 2번, 3번이고 그리고 나서 1이 3을 선택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를 선택할 수 있는 가라는 조건에 있어서 결국 될 수 있는 순서상은 내가 여기를 F2라고 한다면 여기가 F-1 내가 무엇을 결정짓게 되면 우리들 마치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경우는 전체 몇 가지밖에 없더라? 4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2와 마이너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F2와 F-2 그 경우도 여전히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3과 마이너스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이 몇 가지? 4가지 F3, F-3 여전히 몇 가지? 4가지요. 그래서 답은 4의 몇 승가지다? 3승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4가지. 헷갈리지 마시고 요 4가지의 경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더라. F2가 F-1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F2와 F-2 4가지, F3과 F-3 몇 가지? 4가지. 네. 그래서 4의 3승가지가 답입니다. 네, 좋아요. 7번 문항 보도록 하죠. (7번) 문항. 선호다는 케이크 4개가 있다고 합니다. A, B, C, D라고 할게요. 그리고 학생 4명이 있대요. 학생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학생, 4번 학생 이렇게 구분짓기해서 숫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맛의 우유가 2개씩 존재한대. 커피, 딸기, 바나나, 초콜릿. 그냥 이렇게 갖다 쓸게 얘들아. 다른 우유 맛이 다른 거 AA, BB, CC, DD 이렇게 총 8개의 우유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냐? 같은 맛이 나는 우유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문제에서 달아줬으니 얘가 커피맛, 얘가 딸기맛, 얘가 바나나맛, 얘가 초콜릿맛 이렇게 두 개씩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총 8개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우유가 있어. 그러면 학생은 여전히 몇 명이 있는 거냐면 4명이 있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이요.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건 학생 4명에게 케이크와 우유를 각각 한 개씩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학생들에게 각각 몇 개씩 한 개씩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1번 케이크를 나눠주는 방법은 케이크가 몇 개? 4개가 있고 학생 4명이 있어. 그럼 A, B, C, D를 사실 얘네에 맞게끔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지.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케이크는 A, B, C, D 이렇게 몇 가지? 4가지. 2번은 1번이 선택한 케이크를 제외해 놓고 선택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1가지.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를 팩토리얼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서로 다른 4개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를 배열하는 방법. 그래서 몇 팩? 4팩토리얼 24가지입니다. 네, 케이크를 나눠주는 건 끝난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목해야 되는 세상은 이젠 우유를 나눠줄 텐데 우유는 총 8개가 있단 말이에요. 맛이 다른 우유를 선생님이 A, B, C, D라고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같은 맛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스몰 a, 스몰 b 2개, c 2개, d 2개 이렇게 나열하였습니다. 근데 나는요 한 개씩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서 첫 번째요. 서로 다른 4가지 맛이요. 즉 A, B, C, D를 1, 2, 3, 4 학생 4명에게 나열하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입니다. 그렇게 24가지요. 두 번째 케이스요. 나는요 일단 맛을 선택할 거예요. 첫 번째 경우가 서로 다른 4가지 맛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서로 다른 3가지 맛이요. 서로 다른 3가지 맛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만약에 A, B, C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4명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맛 2가지 그리고 나서 뭐 서로 다른 종류의 맛 1가지씩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AA, BC 그럼 몇 가지 맛? 3가지 맛이요. 그 중에서는 반드시 같은 맛을 받는 학생이 몇 명? 2명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또는 이런 맛이요. BB, CD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같은 맛 종류에서는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나머지 1가지씩 이렇게 배열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정합시다. 어떻게 정할 거냐? 이렇게요. 나는 일단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이렇게 2개가 선택되어지는 4개 중에서 2개가 선택되어지는 얘를 하나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되겠죠. 4 컴비네이션 1 곱하기 그럼 A를 2개 뽑았다라고 치는 거야. 그럼 나머지 B, C, D 중에서는 각각 1개씩 뽑아야 되니까 그냥 3가지 맛 종류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2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12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관점은 이래도 좋아요. 나 일단 2가지만 선택하는 걸 뽑는 경우는 A, B, C, D 이렇게 몇 가지? 4가지. 그럼 A를 2개 뽑았어. 그럼 난 이 중에서 이제 각각 1개씩만 뽑아야 돼. 서로 다른 맛으로. 그럼 B, C, D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다음에는 이 둘 중에서 다시 하나를 여러분들이 뭐 해주셔야 해? 뽑아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요? 2가지요. 요렇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나오는 이 12가지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A를 이렇게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D를 2개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배열 자체는
A가 이미 두 개 선택되어 있으면 나는 B, C, D 맛 중에서 두 가지만 뽑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뽑을 수 있냐? B, C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B, D 이렇게 뽑을 수도 있으며 C, D 이렇게 뽑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케이스 중에서도 내가 A, C를 뽑아도 되고 A, D를 뽑아도 되고 그런 다음에 C, D를 뽑아도 되고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나도 세 가지, 나도 세 가지. 세 가지를 전체 몇 번 더했다? 네 번 더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그것이 바로 12가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가 몇 가지가 된다는 거지? 12가지가 된다는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어떻게? 두 개 맛, 네 개의 총 맛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하나 뽑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뽑고, 그럼 남은 것은 몇 가지? 세 가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개 한 개씩 뽑는 거니까 B, C, D라는 세 개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요것을 24가지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4가지. 네 가지 뽑고 세 가지 뽑고 두 가지 뽑는 것은 결국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4팩이니까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뽑는 경우 두 가지 맛, 이렇게 네 가지 속에서 남은 세 가지 속에서 두 가지만 뽑으면 됩니다. 12가지요. 거기에 곱하기. 이젠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이겠죠.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요, 개인 취향이에요. 갑호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서로 구분할 수 없는 문자 A 몇 개 있기 때문에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를 2팩으로 나눠주셔도 돼요. 그런데 계산상 이래도 되거든요. 결국 AA, BC를 나열한다는 방법은 네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몇 자리? 두 자리를 선택하고 남은 두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면 남은 한 자리에 C가 자동 배열됩니다. 네, 어떻게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몇 가지가 나오고 12가지가 나오고, 얘를 계산해도 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온다. 개인 취향입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계산을 완료해 볼게요. 계산하시면 결국 12가지 곱하기 12가지, 그래서 몇 가지? 12의 제곱인 144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세 가지 맛을 선택할 때예요. 세 번째요. 서로 다른 맛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 서로 다른 맛 두 가지를 선택한다는 경우는 A와 C를 선택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두 개씩 뽑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AA, CC 이렇게, 또는 예를 들어 AA, TD 이렇게 서로 다른 맛 두 가지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면 그 맛 자체를 각각 두 개씩 선택해서 총 4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선택하는 방법이요, 난 A, B, C, D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돼요. 그것이 A, B라고 한다면 AA, BB요. A, C라고 한다면 AA, CC, A, D를 선택했다면 AA, DD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몇 가지?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이요. 갑호순의 입장으로 보면 4팩. 얘를 A 2개 구분할 수 없어서 2팩, C 2개 구분할 수 없어서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얘를 결국 나열하는 방법은 4 컴비네이션 2역 이 자체죠. 네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두 자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맛 두 가지로 세팅하는 경우는 6 곱하기 6. 그래서 36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D. 서로 다른 맛 한 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로 구성짓기 위해서는 우리 이래야 되거든요. A. 근데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종류의 맛은 우유는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3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유를 배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A라는
케이스에서 24가지, B라는 케이스에서 144가지, C라는 케이스에서 36가지요. 얘를 다 더해 주시면 204가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204가지. 그래서 답은 케이크를 나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24가지 곱하기 우유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204가지요.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그러면 4896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6번 문항, 7번 문항을 풀어봤고요. 7번 문항의 핵심은 결국 우유를 학생 4명한테 나눠주는 그 경우의 수를 케이스 분류해서 잘 구해봅시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 B랑 C에 관해서 우유의 맛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배열하는 방법, 구체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겨서 8번 문항으로 가봅시다. 자,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습니다. 4x4요. 그래서 가로줄 3개, 세로줄 3개를 긋고 갈게요. 네, 여기가 A라는 지점, 여기가 B라는 지점. 승화는 A에서 B로, 웅호는 B에서 A로. 나 승화의 스타트 지점이요. 그리고 이름이 어렵네요. 웅호요. B에서 출발해서 A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같은 속력으로 최단 거리를 택하여 간다고 할 때 거기에 밑줄 쳐주실래요? 같은 속력으로 최단 거리를 간대요. 최단 거리를 갈 때 만나지 않고 B와 A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좀 구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속력으로 최단 거리로 가는데 우리 둘은 만나지 않아야 해. 만나지 않는다. 그 경우가 도대체 몇 개 있습니까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직접 세보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귀찮아요. 만나지 않는다? 로 세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만나지 않는다를 시선을 돌려서 여사건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직접 세기가 귀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문제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최단 거리로 갈 때 A와 B가 만나는 경우요. 만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고 싶거든. 그럼 어디서 만나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한테 잠시 그림을 이렇게 갖다 그릴게요. 어디다 그림을 잠시 갖다 그리고 싶냐면 여기다 잠시 한번 갖다 그려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런 지점에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칸, 같은 시간 속에 같은 거리를 움직여야 해요. 그럼 우리 1초에 한 칸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될 거예요. 한 가지, 이렇게 2가지. 이 컨비네이션이에요. 근데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A가 이쪽 지점에 오기 위해서는
몇 번 이동해야 되는 거지? 2번이요. 2번. 근데 B가 이쪽 부분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6 컴비네이션 3만큼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A는 2칸. 그러면 A가 걸린 시간은 2초, B가 걸리는 시간은 6초. 초가 달라요.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2초요, 얘는 6초요. 절대로 이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최단 거리로 가는 거기만 생각하면 돼요. 돌아오면 안 되죠.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돼요. 최단 거리가 그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다면 그 경우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는 여기에서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전체는 최단 거리로 갈 때는 몇 칸을 가야 되는 거냐면 오른쪽 4칸 하여튼 위쪽 4칸을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최단 거리라는 건 8칸이거든. 8칸. 근데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 같은 속력으로. 그러면 몇 번 이동해서? 4번. 4번. 즉 A도 4칸 이동하고 B, 웅호도 4칸 이동하는 그 4칸씩 이동했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의 입장에서 4칸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위로 직진 4칸, 위 3번에 오른쪽 1번 여기, 위 2번에 오른쪽 2번 여기. 그래서 요 5개의 포인트가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네,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 포인트를 잡는 방법은 같은 속력으로 최단 거리로 가는 길 중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전체 최단 거리로 가는 건 8칸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은 속력으로 만나야 되니 A도 4칸, B도 몇 칸? 4칸 가야 된다. 이런 지점은 A의 입장에서 보면 2칸, B의 입장에서 보면 6칸이니까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지점의 포인트는 얘의 입장이든 얘의 입장이든 어느 한 놈을 기준 잡고 4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최단 거리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몇 개가 나옵니까? 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1번, 내가 너를 2번, 3번 지점, 4번 지점, 5번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지점으로 가는 것을 구해 볼게요. 1번 지점이요. 우리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계산에 되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얘들아, A의 입장에서 1번 경우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A의 입장 몇 가지? 한 가지. 거기에 곱하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1번에서 다시 최단거리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몇 가지인 거지? 한 가지인 거지. 그래서 얘 한 가지야. 근데 B의 입장도 똑같지. 얘는 1번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1번에서 다시 A로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똑같이 한 가지. 우리 둘이 곱해야 해. 그래서 나오는 거 한 가지죠. 두 번째, A의 입장에서 봐봐 얘들아. 여기가 2번 포인트야. 여기서 2번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지? 오른쪽이 들어갈 1개의 자리를 선택하면 되지.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하고 선생님이 그냥 4 컴비네이션이라고 할게. 거기에 곱하기. 다시 2번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 2번 지점에서 왜?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2번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여전히 4 컴비네이션 3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6이라는 거지. 근데 B의 입장이야. 일단 우리들이 만나야 되니까 B에서부터 시작해서 2로 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4 컴비네이션 3이요. 1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다시 웅호가 2번 지점에서 A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 컴비네이션이 똑같다는 거야. 16가지. 그래서 우리들이 곱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6의 제곱 256까지요.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세 번째 3번 지점에서 만나야 해.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보자고. A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작해서 3번으로 와야 돼. 그럼 4 컴비네이션 2만큼의 방법이 있을 거야. 거기에 곱하기 여전히 똑같이 4 컴비네이션이 36이요. 그럼 B의 입장도 여전히 똑같이 몇 가지? 3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곱해야 되니까 36에 몇이요?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4번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으셔도 좋죠. 2번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1번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세는 건 나는 5번과 똑같고 나는 몇 번과 똑같다? 4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맞춰볼게요.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체 또한 여러분들은 A의 입장과 B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야 돼. A가 B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8 콤비네이션 4요. 하지만 B도 A로 오는 최단 거리의 방법의 수는 여전히 똑같이 8 콤비네이션 4입니다. 그래서 8 콤비네이션 4의 전체 제곱, 이것이 전체 경우가 될 것이고,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니까 그 계산은 안 할게요. 1의 제곱 더하기 얘가 16의 제곱이요. 더하기 3번 경우가 36의 제곱, 4번 경우는 2번 경우랑 똑같으니 16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얘를 빼주신 것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하시면 얘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큰 놈이 나오고요. 답을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 3090이 나온답니다. 네, 이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 져주세요. 네, 이렇게 1부를 끝내고 바로 2부에서 들어갈게요.